스파크 탈출하고 소나타 신작 뽑았다. 내 돈 8천 모은 것 중에 딱 4천만 혼수 예산 잡고 나머지로 나한테 주는 결혼 선물이라 생각하며 일시불로 딱. 그런데 이 차를 본 예비 시어머니 반응이 가관이다. 얘 이게 무슨 차냐? 어디서 났어? 네, 어머니. 장거리 다닐 때 너무 피곤해서 이번에 큰맘 먹고 바꿨어요. 쓰면 내 아들 주택 빚이나 갚을 것이지. 어디서 감히 새 차를 뽑아? 아니, 본인 아들도 똑같은 소나타 끌면서 내가 내 돈으로 차 바꾸는 게 왜 욕먹을 짓이 되는 건데? 더 열받는 건 예비 남편 반응이야. 자기야 그냥 무시해. 옛날 분이라 그래. 아니, 이게 무시로 끝날 일이야? 앞으로 맞벌이 하면서 대출도 같이 갚아나갈 건데 벌써부터 내 돈을 자기 아들 빚 갚는 데 쓰라고 대놓고 난리인데 잠이 안 온다. 당장이라도 파혼 서류 던지고 욕 한 사발 날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니면 이 결혼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할까요? 똑 부러지던 내 며느리, 입댈 곳 하나 없는 완벽한 아이였습니다. 혼수도 빵빵, 육아도 살림도 척척. 내 며느리는 참 똑똑했습니다. 맞벌이하며 손주들 잘 키우고 사돈댁 배경까지 든든해 동네방네 자랑하기 바빴죠. 그런 며느리가 예뻐서 살던 집까지 팔아 아들 내외 집 사는데 보탰습니다. 그게 제 노후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 80, 빈손이 되고 나니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내네요. 식비에 취미생활비까지 엑셀로 뽑아와선 요양원이 훨씬 효율적이라 말합니다. 그 똑 부러지는 며느리가 이제는 어찌나 미운지 젊을 땐 그 똑똑함이 복인 줄 알았는데 늙고 병드니 그 똑똑함이 저를 내쫓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네요. 지극정성으로 시부모 모시는 친구네 곰 같은 며느리가 이제야 부러워 눈물이 납니다. 여우 같은 며느리보다 곰 같은 며느리가 낫다는 말 늙어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2년) 전부터 아들 내외와 남이 되어버린 70대 여성 김영자씨. 고작 몇 미터 거리의 아파트에 살면서도 손주들 얼굴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습니다. 홀로 자식을 키워낸 20년 세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대가가 고작 문전박대라는 사실에 그녀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영자씨는 아들의 변심이 모두 며느리 탓만 같습니다. 결혼 당시 했던 합가 약속까지 어기고 처가 근처로 이사한 뒤부터 아들이 돌변했기 때문이죠. 주변 지인들도 그녀의 아들 내외를 불효자라 손가락질합니다. 가까운 거리, 그러나 닿을 수 없는 마음. 영자씨에게 아들 집은 세상에서 가장 먼 섬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인생을 바친 대가가 차가운 외면뿐일 때 엄마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아들의 날선 폭언 뒤에는 정말 며느리의 이간질이 있었던 걸까요? 모두가 아들을 불효자라 비난할 때 세탁소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정작 본인 영자씨는 모르는 진짜 이야기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프로필 구독 눌러주세요. 세탁소 사장님이 전한 이야기는 영자씨의 억울함과는 상반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오히려 엄마가 문제라는 이야기. 아들 결혼 당시 영자씨는 며느리의 외모와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미며느리 얼굴 보니 우리 집안 망할 상이다. 근본 없는 집안딸이 내 아들 홀렸다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외모 비하와 인신공격을 일기처럼 연재하였고 친정 근처로 이사한 사실에 눈이 뒤집혀 겉다르고 속다른 년이라고 소리친 뒤 몇 년간이나 손주가 태어나도 저주를 퍼부으며 들여다보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10년 만에 갑자기 아들 뺏긴 억울함으로 아들 집 근처로 이사해 이제 와서 왕래하며 지낸다는데 번호키를 멋대로 누르고 들어온다거나 며느리를 향한 선을 넘는 행동과 참견들로 결국 아들이 엄마에게 우리끼리 살아갈 테니 엄마도 엄마대로 잘 살아가세요 하며 등을 돌려버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영자씨는 아들이 왜 자신을 문전박대하는지 모르겠고 좋은 엄마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며느리가 날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며 산소 같은 존재였던 아들이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의 존재가 된 것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고 있습니다. 명절날 꾀병 부리는 며느리를 보며 선화의 표정이 굳어간다. 방에서 몰래 친정엄마와 통화하는 며느리. 엄마, 나 아픈 척하고 쉬는 중이야.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시어머니. 꼴 보기 싫어서 기름 냄새도 맡기 싫어. 방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선화는 굳은 다짐을 하고 남편에게 외쳤다. 여보 짐 싸요. 지금 당장 크루즈 여행 갑시다. 며느라 우린 크루즈 여행 간다. 넌 아파서 같이 못 가 어쩌니. 집에서 푹 쉬어라. 냉장고에 재료로 배고프면 전 직접 부쳐 먹고. 어머니, 저 다 나았는데요. 시어머니가 너무하다 싶으면 좋아요를, 며느리가 참 고소하다 싶으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기다립니다. 수척해진 아버지가 병상에서 아들에게 퉁명스럽게 소리칩니다. 40년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없던 아버지. 폐암 말기에도 고맙다는 말 대신 짜증뿐이었습니다. 고된 병수발 1년에 아버지가 빨리 떠나길 바란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 아들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홀가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던 낡은 단칸방 유품을 정리합니다. 그러다 먼지 쌓인 서랍 깊숙한 곳, 때 묻은 가죽 수첩 몇 권을 발견합니다. 조심스레 수첩 첫 장을 넘기자 아들이 태어난 날의 기록이 나옵니다. 1986년 5월 10일 아들이 태어났다. 손가락 발가락 다 예쁘다.
이 아이를 위해 내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1995년 12월 아들 녀석 학원비가 모자라 막노동판에서 열흘을 더 굴렀다. 몸은 부서질 것 같아도 아들 웃는 모습에 살맛이 난다. 2023년 3월 아미란다. 아들놈한테 짐이 되기 싫은데 차라리 나를 미워하게 해서 떠날 때 덜 울게 해야겠다. 아들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합니다. 마지막 장에 힘겹게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아들아, 못난 애비 만나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웠다. 아버지가 끝내 말하지 못한 진심.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